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자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통로에 사실 때 생활비 얼마나 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질 겁니다. 아마 내용을 종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3인 가족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인 가족 중에 자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여기 기준으로 한 3, 4학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적을 한국에서 국민평형 하면 한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정도 되겠죠. 그러면 실제 이제 공급 면적은 32에서 35 사이의 평수가 됩니다. 사실 평수로 쓰는 게 정말 불편한 건데 평수로 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국에서도 85제곱미터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태국의 85제곱미터가 한국의 85제곱미터보다는 전용 면적으로 계산을 해도 조금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에는 발코니 면적을 전부 다 포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둥형이기 때문에 기둥이 면적을 조금 잡아먹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국보다 조금 작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한국하고 비슷한 면적으로 사시려면 조금 면적이 더 넓은 집을 사야 그래야 비슷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런 거 차치하고 그냥 단순 계산을 하는 거니까 85제곱미터 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할 곳은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통로만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통로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한 85제곱미터라고 하면 비슷한 면적이 있는 게 이제 더 방콕 통로 같은 데가 비슷한 면적에 있고 가격도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9만 밭 한 달에 임대료 내시면 그 정도 되는 면적의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100제곱미터 넘어가게 되면 그냥 10만 밭 전부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더 방콕 통로로 계산을 해서 한 달에 9만 밭 정도 임대료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자녀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자녀가 국제학교 다닌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냥 프랩스쿨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많이 다니죠. 그리고 예전에 대통령 손자도 다녔던 우리 프랩스쿨 갖고 얘기를 해보면 3, 4학년이라고 했으니까 1년에 67만 밭이죠. 자, 근데 이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뭐 등록비부터 시작해서 자잘한 거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 부족하면 프로그램 같은 거 들어야 되고요. 또 캠프 같은 것도 가게 되죠.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밀리언 바트 정도 1년에 들어간다고 보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90만 바트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한 달로 계산하면 7만 5천 밭 정도 됩니다. 그럼 앞에 9만 밭에서 7만 5천 밭, 자, 그럼 16만 5천 밭이 됩니다. 여기에 전기료하고 수도세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료하고 수도세 사람마다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85제곱미터면 최소한 한 4천 밭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3천 밭이라고만 합시다. 3,000밭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정말 안 쓴다 생각하고 3,000밭 하면 16만 8천 밭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에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 인터넷 이런 거 쫙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 1,000밭 정도 한 달에 들어간다고 봅시다. 사실 인터넷 자녀 있으면 훨씬 빨라야 됩니다. 근데 그냥 와이파이 집에 제일 느린 거 썼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이 한 1,000밭 정도 따로 들어간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16만 9천 밭이 되죠. 자, 여기에 이제 10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통로에 살겠다라는 건 통로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통로에 음식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식당에 키아니 가서 밥 먹으면 가격이 이 정도 나옵니다. 10,000원이 넘죠. 자, 10,000원이 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분들 커먼스 좋아하죠. 자, 커먼스의 꼭대기층에 가면 로스트 있죠. 로스트에서 브런치 드시면 10,000원 훨씬 넘죠. 그냥 기본적으로 한 350바 나오게 되고요. 이거 음료 가격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음료가 포함하면요 그냥 400바 이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키몰 안에 있는 마메종 일본 식당 이런 데 가면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요거 함박스테이크죠. 요 함박스테이크 별 맛 없습니다. 자, 그런데 400바트이 넘습니다. 요거 함박스테이크 하나가. 그래서 둘이 가서 밥 먹으면요 그냥 1000바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우돔숙 시장 가서 제가 자주 가는 85바트짜리 국수를 먹으면요 이렇게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85바트짜리거든요. 근데 요걸 만약에 통로에서 먹게 되죠. 그러면 거의 한 150바트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 에까마이에 국수집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한 60바트, 70바트 하거든요. 그럼 그 60바트, 70바트짜리 국수가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 그릇 먹어갖고는 한국에서 막 오신 분은 대도 안 합니다. 가끔씩 한국 분들 여행 와서도 몇 그릇씩 먹죠. 생각하면 60바트, 70바트짜리가 결코 싼 게 아닙니다. 제일 아끼는 방법은 뭐냐?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게 제일 쌉니다. 그래도 세 식구가 하루에 식대가 1000바트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내가 식대하고 차비까지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냥 1500바트 잡읍시다. 1500바트 잡게 되면 45,000바트이죠. 한 달에 21만 4,000바트이 됩니다. 자, 요거까지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912만 원이 나오죠. 결국은 국제학교 다니는 애까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1000만 원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자잘한 것들을 제가 하나도 안 넣었죠. 뭐 머리를 깎는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안 쳤을 때 금액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1000만 원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골프 하나도 안 치고요. 여행 가는 거 하나도 안 친 겁니다. 그거 다 빼고 그거 하나도 안 했을 때 금액이 이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끔씩 보면 통로 쪽 이면도로 쪽으로 쭉 가거나 아니면 푸른폭 쪽에서 39번 도로 타고 쫙 올라가면요. 저 북쪽 끝쪽 이런 쪽으로 가면 흰색 건물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건물들이 오래된 콘도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전기료, 수도세 훨씬 많이 나옵니다. 새 집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싸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 집에 가서 사시는데 그런 불편함을 왜 감수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를 산다라고 하면 차라리 생활권 좋은 데 가서 사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살아봐야 푸른퐁 통로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불편함만 서로 감수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거면 조금 이 통로나 에까마이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 가서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시는 게 낫다는 겁니다. 거기는 물가도 조금씩 싸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년에 통로에 콘도 사실 분도 한두 명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정상적으로 사시려고 하면 부대 비용하고 이런 거 다 치면요 거의 15억 가까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통로역 앞에 보면 최저 가격이 80억 하는 스코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옆에 보면 레지던스 38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어가는데 그게 원베드룸 가격이요 8억이 넘어요. 물론 면적이 큽니다. 자, 그런데 통로가 태국에서 제일 부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쉽게 생각을 하면 통로 에까마이가요 한국으로 치면 청담동, 압구정동이 아닙니다. 더 물가가 비싼 지역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을 잡을 때 제발 인터넷으로 단편적인 정보들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오히려 제가 일하는데 마이너스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태국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나 포기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부동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요 여러분들 계속 잘못된 접근법으로 태국 부동산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사하는 비슷한 형태로 접근해서 비슷한 형태로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정말 제대로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고 접근을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프랜차이즈에서 연락이 오면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뢰를 아예 안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시장조사하는 기간에 돈 지불하고 시장조사 제대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기껏 태국에 와서 상가 가격 얼마인가 물어보고 갈 거면 여기 왜 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식당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주를 하는 것도 똑같고요. 콘도를 투자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현실적인 걸 보고 정확한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 접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은 제가 따로 뭐 준비한 게 없어서 식당 맛집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할까요? 한국 식당으로 할까? 태국 식당으로 할까요? 자, 태국 식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주 가니까 한국 분들 여기 보면 여기가 쭈라롱권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드에 보면 이쪽 쌈년 쪽 사이드 보면 여기 식당들이 요즘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 가지 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백종원 씨가 소개시켜 줘가지고 여기 주로 학생들 그리고 이쪽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 그냥 와서 술 한잔 마시고 가는 그런 식당이거든요. 메뉴를 보면 다 그런 식당입니다. 이 메뉴들이 아무 데서나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여기까지 와서 먹어야 할 필요가 없는 데고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식당은 여기 보시면 랍스타 시티 있습니다. 여기 랍스타 시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태국 식당 입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가 저녁에 가면 사람이 많아서 서비스도 나쁘고 그렇지만 여기가 일찍 엽니다. 요 라인이 대부분 밤에만 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일찍 엽니다. 점심때도 밥을 먹을 수 있고요. 한 2시쯤 가면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서비스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가면. 제가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을 다 지워가지고 지금 하는 게 없는데 제가 쓴 거 있나 볼까요? 아, 여기 쓴 거에 사진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시그니처 메뉴인데 이건 별로 맛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맛있어 보이는데 별로 맛이 없고요. 이게 똠양꿍도 괜찮고 이런 거 그냥 시켜가지고 드시면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의외로 다른 태국 식당들보다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렇게 오징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선 같은 거 잘못 만들면 굉장히 비리고 맛도 식감도 이상하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조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똠양꿍도 입문자 먹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이 지역에 가시면 낮 시간에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여기 가셔서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밤 되면 갈 데가 훨씬 많습니다만 보통 여행 오시면 좀 대표적인 그 지역에 식당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기서 비싼 거 시켜 먹지 마세요. 그 랍스타라고 돼 있다고 해서 랍스타 시켜 드시지 말고 이런 거 시켜 드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공화제시였습니다.